반갑습니다. 네. 얼굴 저 한 번씩은 다 뵀죠? 예. 예, 한 번씩은 다,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이제 13개월 됐는데, 예, 거의 한 번씩은 다 뵌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제가 아직 못 뵌 분이 있다고 하면, 예, 앞으로는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사관에 사건 사고 담당하고 있는 안창인 영사고요. 예, 제 별명은 이제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제 이름은 뭐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예, 대사관에 키다리 아저씨가 있지, 예,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너무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15분. 예,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렇게 강연한 것 같은데 그냥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포스마 경영전략 세미나, 오늘 세미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그 발표는 최병래 센터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고, 저는 인도 생활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또 궁금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봤습니다. 슬라이드는 총 24개인데요. 한 슬라이드 한 30초 정도씩 해서 한 12분 정도 내외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전화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다 보니까 그룹핑이 돼요. 어느 분들이 어떤 일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사관에는 영사가 4명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담당 영사가 2이 있고요. 비자 담당 영사가 1분이 계시고, 또 민원실 담당하신 영사가 1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때는 뭐 대사관에서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담당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사안을 또 이 사람 바꿔주고 저 사람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료를 모은 건 그 기능하고 관계없이 제가 다 여쭤봐가지고 답변을 다 총괄적으로 묶었으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여기 궁금한 내용은 여행자 수준에서 좀 궁금한 내용도 좀 있고요. 또 계속 여러분들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이 수준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권 잃어버리는데 이거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떡하죠? 여권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있나요? 그럼 어떡하죠? 지방 가는데 인도는 비행기를 타야 이동이 되잖아요. 그럼 여권 어떡하죠? 저는 그래서 여권은 실물 여권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복사해서도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 촬영해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갖고 가거든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여권 잃어버리면 일단은 가까운 경찰관서 가서 분실증을 받아야 되고요. 분실증하고 여권 사본이 있으면 비행기 타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심사대 들어가기 전에 여권이 빠졌어요. 입국심사대 통과할 수 있나요? 타고 오신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비행기 탈 때는 있었는데 심사대 들어가기 전에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권을 잃어버려서 분실 신고했는데 찾았어요. 그러면 분실 신고한 여권을 쓸 수 있나요? 예, 쓸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권을 잃어버리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그라 가서 잃어버렸는데 델리 와가지고 여권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델리 경찰서 가서 제가 아그라에서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신고하면 될까요? 그러면 델리 경찰서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아그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뭐 거짓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 근처에서 경찰서에 가까운 데서 잃어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좀 편의상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금방 비행기 타야 되는데 여권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실 가면 긴급 여권은 당일날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 여권은 우리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럼 난 여권을 정식으로 재발급 신청해서 받고 싶다. 그러면 여권 발급 신청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본부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10일, 제가 오기 직전에 다시 확인하고 왔는데 1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10일 이후에 출국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시면 되고 10일 이내에 출국을 하셔야 될 계획이다 하면 긴급 여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환승하는 경우에 비자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환승할 때 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여행사에서 비행기 표를 끊으면 여행사에서 비자가 필요하면 비자를 발급해주고 대행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요즘은 다 싼 비행기 표를 끊으시려고 직접 이렇게 뭐 스카이 스캐너나 이렇게 직접 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자 문제도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환승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입국 심사대를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서 트랜스포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입국 심사대를 들어가서 경유가 되는 경우다 하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돼가지고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는데요. 입국 심사할 때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죠. 심사관이 깜빡 잊고 안 찍어줬어요. 그거 어떡하죠? 그 당시에는 몰랐고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나갈 때 출국 심사할 때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제 원인 불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입국 들어왔는지 입국 도장이 찍혔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입국 도장이 안 찍혔다 그러면 FRA로 방문하셔가지고 입국 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입국 거부 사례가 인도 올 때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도착 비자 말씀 들으셨나요? 도착 비자 시행을 했었는데 비자 없이 오더라도 도착해서 비자 발급을 해주는 도착 비자 시행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없어졌고 지금은 다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출국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입국 거부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인도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흔히들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블랙리스트. 물론 이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그냥 이게 통상 편의상 쓰는 얘기고 뭐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법 이런 체류 등으로 해서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으면 언제까지 그게 제한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알 수가 없고 네. 과거에 한번 내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못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사유나 그 제한 기간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 제3자가 그걸 확인해 줄 수는 없고요. 당사자가 주한 인도 대사관에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확히 알려줄까요? 당사자가 연락하면 알려준다고는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비자가 정말 여기 다 비자가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민원 전화에 제가 보니까 한 70%는 비자 민원이에요. 비자 민원.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뭐 물어보고 여쭤보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인도로 들어오는 한국 사람, 또 여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 사람에 대한 비자에 대한 발급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인도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인도 사람, 한국으로 가는 인도 사람에 대한 비자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그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참 대사관 놈들은 다 뭐하냐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좀 나서서 좀 해결을 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비자 담당 영사는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보고 상의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자 체류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출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엑시트 폼이 긴급 출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할 때도 중요한 게 뭐죠? 그러면 그 엑시트 퍼밋을 받고 나가면 다음에 들어올 때 지장이 있을까요? 재입국하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단 인도 정부에서 엑시트 퍼밋은 이 사람이 형사 사건이 계류가 돼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보내줘요. 보내는 주는데 너는 다음에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급하니까 내가 나가는데 내가 다음에 또 들어올 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자 기간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고요. 비자 기간이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불법 체류 상태가 되면 일단은 나가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데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엑시트 폼이 받고 나갈 때 좋긴 한데 나갈 때 안 들어올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다시 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혹시나 내가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 세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벌금 문제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다 해소를 하고 가셔야 다음에 재입국하는 데 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입국 심사 받다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해가지고서 이제 잡혔거든요. 안 들여보내주고 그러면 여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서 잡아두죠? 기한 제한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타고 온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는데 그 비행기가 환승하는 비행기가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비행기다고 하면 다음 비행기 있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장기간 좀 지체될 수가 있다. 그 참고로 드립니다. 거주 등록 다 하셨죠? 비자 기간하고 거주 등록 기간하고 맞지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괜찮으신가요? 비자는 길지만 거주 등록 기간은 짧아서 그거 끝나면 또 연장받고 이중 일하셔야 된다고 애로사항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자 담당 영사가 가급적이면 비자 기간하고 거주 등록 기간을 맞춰서 좀 불편을 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 비자 소지자는 거주 등록 대상이 아니고요. 학생 비자, 고용 비자, 동반 비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거주 등록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 비자는 180 이상 체류 시에 거주 등록이 필요합니다. FRRO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관 관련 피해 사례인데요. 반입 금지 물품하고 반입 제한 물품이 있죠. 이 중에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전자담배.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기내 반입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실 때는 뺏깁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화는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죠? $5,000 이상은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세관 문제가 있다, 잡혔다, 물건 잡히고 뭐 안 내준다. 저희 관세관님 관세관님께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뭐 반드시 100%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엄청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전화번호 있고요. 주간에는 관세관님 사무실 전화 드리면 되고 24시간 받는 당직 전화가 있기 때문에 당직 전화 통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면세 반입 한도는 얼마죠? 새 물품 같은 경우에는 5만 루피까지는 그래도 그 과세가 안 되거든요. 5만 루피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한 85만 원 정도. 85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38.5% 과세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8.5%에다가 20% 범칙금을 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다 또 플러스 20% 벌금을 내셔야 돼서 거의
78.5%. 예, 거의 뭐 배에 가까운 그런 예, 이렇게 수수료, 예, 세금이나 범칙금,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5만 루피가 기준입니다. 5만 루피 이상짜리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여기 단서가 뭐죠? 새 물품이죠. 그 새 물품이 아니면 되는 거죠. 시계를 사셨다 그러면 차고 오시면 되고, 예, 저희 이거 그만 들어도 돼요. 예, 참고로 예, 그렇게 생각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박스도 뜯고 품질 보증서 다른 데도 넣고 뭐 알아서 이렇게 좀 새 물품이 아닌 것처럼 오리지널 산 것처럼 이렇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한도가 5만 루피여가지고 굉장히 좀 액수가 좀 작죠. 예. 약을 가지고 와서 약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약. 네. 처방전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요. 처방전이 있더라도 마약류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다량의 약을 가져와도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질병이 있으시면 처방전 가지고 계시고 약이 지나치게 많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도에서 경찰 신고 번호가 몇 번이죠? 100번입니다. 100번. 예, 100번. 우리나라는 112죠. 예, 100번, 112번 다 되고요. 인도에서 긴급전화를 여러 가지 긴급전화가 여러 번호가 많다 보니까 지금 112로 통합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112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근데 112 전화하면 다시 112에서 100번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번. 도난 분실 신고는 어떻게 하죠? 경찰서 가서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그레서 잃어버리시고 델리에서 신고하시려면 어디서 잃어버린 걸 한다고요? 네. 자, 인도에서 살인, 뭐 강도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인도 정부에서 이거 무료로 치료해 주나요? 네, 국립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근데 사립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사립병원은 개인 부담입니다. 119 같은 번호가 인도는 몇 번이죠? 102번이다. 102번. 근데 112로 하셔야 됩니다. 긴급전화는 다 112. 앰뷸런스 부르는 것도 102번이지만 모르시면 112. 그러면 102로 또 연결해 줍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뭐죠? 여기는 이제 선납금을 내죠. 치료하기 전에 한 20% 정도 선납금을 좀 낸다는 거 맞나요, 윤승현 부장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여행자 보험이 필수신데 이렇게 오래 계시는 분들은 보험 관계는 어떻게 하시죠? 회장님 어떻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보험을 다 들으시죠? 실비보험 들으시죠? 예, 그래서 보험은 꼭 필수 사항이라는 거 꼭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급차 이용이 물론 가능하죠. 102번 불러서 정부차 이용하셔도 되고 정부차 이용이 싫다 그러면 각 병원에 있는 앰뷸런스 이용하셔도 됩니다. 앰뷸런스 비용은 이렇게 뭐 키로당 0.3에서 0.4 US 달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에어앰뷸런스 한국으로 급하게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 아프셔가지고 에어앰뷸런스 띄울 수 있죠. 에어앰뷸런스는 통째로 이제 비행기 통째로 쓰는 거고요. 플라잉 닥터스라고 저 전화번호 연락하시면 되고 스트레처는 좌석 6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놔서 거기에 누워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앰뷸런스 태우기보다는 그래도 그만큼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레처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신 좌석을 6개를 쓰기 때문에 6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인도에서는 인도법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제일 큰 문제는 금괴밀수입니다. 금괴밀수. 네. 그래서 금괴밀수에 연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간혹 금괴밀수 별거 아닌데 나도 금괴밀수에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짐을 대신 좀 이렇게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짐은 절대로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 금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자리 이제 저번에 어떤 한 분의 얘기인데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다. 한 달에 며칠 일 안 한다. 금을 녹이는 일이다. 금을 녹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금만 녹이는 일만 했대요. 일주일에 4번. 그 한국 돈을 500만 원 월급 받기로 하고 예, 그분 금괴밀수 공범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그럴 줄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 금괴밀수가 굉장히 인도에서는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잘못하면 나도 예, 거기에 관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제일 중요한 게 자연재해가 좀 심하죠. 예, 산사태, 홍수. 엊그저께는 히말라야 쪽에서 눈사태가 나가지고 29명이 고립이 됐죠. 예, 이렇게 자연재해가 좀 심해서 여행들 하실 때 뭐 라다크 예, 많이 가시는데 우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예, 우기 때는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예, 위에서 뭐 산사태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예, 이렇게 기후 상황도 좀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무하고 카슈미르는 연중 그 테러가 있어서 예, 좀 주의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개 안 물리려면 어떻게 되죠? 개 안 물리려면 개 있는데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인도에서 생활하시려면 어떻게 되죠?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장소에 안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본인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게 제일 뭐 슬기롭게 인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명함 다 드렸는데 혹시 살다 보면 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함 필요하신 분은 명함 다 드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반갑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